역주행 신화를 또 예. 이뤄냈거든요. 네. 멤버들끼리 정말 많이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민할 때가 좀 많고 괜찮아요? 어때? 잘 안 싸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다루는 토크쇼 특이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먼저 두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밴드 엠플라잉에서 노래하고 있는 유혜승입니다. 아, 혜석씨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밴드 엠플라잉에서 줄 치고 있는 서동성입니다. 줄을 친다고요? 네, 저는 줄 줄을 치는 칩니다. 소년. 네. 자, 그리고 또 엠플라잉을 하면 아직도 떠오르는 건 역주행 신화를 또 예. 이뤄냈거든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밴드의 시대입니다. 밴드의 시대. 자, 일단 엠플라잉. 네. 어떤 그룹입니까? 엠플라잉은 어떤 밴드? 많이들 좀 청춘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막 얘기해 주실 정도로 조금 뭐 제 입으로 말하자면 그렇지만 좀 청량하고 청량하고 조금 이제 에너제틱한 에너제틱한. 그런 좀 이제 그 7, 80년대 밴드 스타일은 헤비메탈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그쵸. 사회 반대 그 저항의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네. 굉장히 강했어요. 갈곳 잃은 나그네처럼 나는 어디로 90년대 이제 밴드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거칠고, 그러니까 크라잉넛이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크라잉넛, 노브레인이 좀 많이 생각이 나서 뭐 말 달리자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고, 넌 내게 반했어. 이제 그 시대들이 점점점 변화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밴드에도 어린 친구들이 함께하면서 굉장히 좀 소프트하면서 약간 러블리한 느낌들이 좀 많이 포함이 좀 되면서 약간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80년대에 유행했던 그 밴드는 비유길리라고 혹시 아세요? 미안합니다. 비유길리 몰라요? 분명 들어봤어요. 나만의 그대 모습 몰라요? 노래방 가서 고음을 지르려면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라고 해서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비유길리 몰라요? 아니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두 분이 밴드 음악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분의 영향을 좀 받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제 아버지랑 노래방을 갔는데 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불렀던 노래 중에 윤도현 선배님의 사랑투라는 노래가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거기서 사랑투를 시작해서 그때 이제 윤도현 밴드라는 그 빠져가지고 그때 저희한테 유명했던 게 얀 선배님 이안, 이안. 내 아름다운 사람아 이제 노래방 가면 남자애들이 부르는 그 곡들이 다 그때는 그런 장르였거든요. 맞아요. 예. 고음 지르고 변하지 마도 난 변하지 않아 내 하늘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작은 윤도현 선배님으로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지금 밴드를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럼 이제 윤도현 밴드를 봤어요. 네. 근데 베이스로는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그 노래방에서 부르면서 이제 네. 보컬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느꼈고. 노래를 부르면서 네, 자가 판단이 네, 빨랐어요. 저는 그 상황 판단을 잘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때 이제 취미로 저희 아버지가 밴드를 좋아하셔가지고 가족 밴드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으셨어요. 이야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때 베이스를 치고 계셨고 네. 제가 그때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막 이렇게 다 시키신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저 회사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네. 딱 FNC 오디션을 통과하고 오. 들어왔는데 동성아 너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너가 베이스를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베이스를 치게 됐습니다. 회승 씨는요? 저요. 밴드 음악을 네. 먼저 접했다기보단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래방을 하셨어가지고 어머나. 좀 그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그 중에 제 취향은 되게 포크 막 이런 아 그래요? 김광석 선배님 막 대중음악에 굉장히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네. 누가 또 말리면 더 하고 더 싶잖아요. 하고 싶죠, 네. 맞아요. 그래서 숨어서 나만의 이제 음악을 꿈꾸며 이제 부모님한테도 숨기며 하다가 보니까 이제 FNC에 들어오게 됐는데 네. 밴드의 이 맛을 봐라. 어. 그래서 형들과 함께 합주를 하면서 엠플라잉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그 이제 합주라는 걸 하잖아요. 앙상블이라는 걸 살면서 네. 그 노래방 기계랑만 해봤지. 그쵸. 그 앙상블에서 각가지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딱 한 곡을 만들 때 그 쾌감이 너무 짜릿한 거예요. 그제서야 뭔가 좀 밴드의 진짜 맛을 알면서 뒤늦게 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밴드가 각자의 포지션의 프라이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멤버들끼리 정말 많이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엠플라잉은 어때요? 어때? 잘 안 싸워요? 일단 제가 네. 이 팀의 가장 막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면모를 볼 수 있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합이 안 맞을 때 네. 그러면 사실 별거 아닌데도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럴 때도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말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다들 말투가. 네. 보컬들은 생체 악기니까 네. 사실 좀 유독 크잖아요. 네. 컨디션 난조에 따라서. 이제 악기들은 티가 잘 안 나는데 이제 그럼에도 티가 날 때는 오늘 어디 아프니? 뭐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다. 네, 그 이제 보통 악기 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앞에서 듣는 보컬 형들이 잘 알아가지고 혜승이 형이랑 승엽이 형 리더 형이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누구 하나가 네.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네. 이미 다 알아요. 그 소리로만 들어도 아, 아는, 느껴지는구나. 네, 느껴지고 네. 아프면 잘 못 치는 사람도 있고 아프면 잘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땐 좀 아파라 라고 한 적도 있고 네. 또 각자의 그 포지션에 프라이드도 있으니까 그쵸.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잘 챙기고 아니, 근데 되게 부드럽고 유하네요. 전에는 좀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네. 빨리 겪고 어. 예, 어차피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서로 배려하다 보니 좀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밴드를 보면서 가장 좀 걱정이 됐던 게 악기 연주하는 분이 네. 겨울에 네. 갑자기 막 스키장 행사 네. 이런 데 잡히면 이거 돼요? 아 이게 안 됩니다. 사실 되죠. 안 되는데 찢어지고 난리 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에 막 녹이고 가거나 네. 이제 하다 보면 또 얼 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냥 이게 얼어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왜 소리가 안 나지? 그러면서 이제 야, 틀릴 때도 있고 막 이래서 대단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요? 이게 그게 또 라이브의 묘미라고 또 생각을 하면 네. 사실 그때만 틀리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목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목이 잠기면 또 안 되니까. 그쵸. 관리를 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 맞아요. 그래서 좀 예민할 때가 좀 많고 그 올라가기 전에 예민할 때가 있죠. 굉장히 맞아요. 많고 예. 왜냐면 잘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해외 같은 투어를 다니면 네. 이 투어를 만끽하고 싶은데 공연이 어쨌든 제일 우선이니까 그쵸. 공연을 위해서 어쩐 음주도 못하고 그쵸. 좀 밤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막 맞아, 이런 맞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슬프다가도 무대 위에 올라가면 이제 보상을 받고. 안 먹길 잘했다 하면서 이제 막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러면 이제 각자의 악기들이 있지만 네. 뭐 음악 방송을 나가건 항상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네. 보컬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이 화면을 좀 덜 봤잖아요. 네. 괜찮아요? 아 네. 왜냐면 아. 가족들이 좀 서운해할 수도 있고 우리 밴들이 우리 오빠 한 번 더 카메라 잡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악기를 연주하려다 보면 사실 네. 바닥을 보게 되잖아요. 네. 이 지판을 봐야 될 때가 있는데 그쵸, 이렇게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앞에 프론트맨 보컬들처럼 카메라를 잡아준다고 했을 때 네. 어차피 많이 못 봐요 저는. 어차피 어차피 연주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네. 이 솔로 플레이어들을 영상 뭐 어디 다른 영상에서 봐도 네.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맞아요. 자기 악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 플레이어의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일렉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막 이렇게 치고 있다가 자기 원샷 들어오면 막 시원한 퍼포먼스 있잖아요. 뜨르르르 막 밑에 거 밟고 뜨르르르 막 하는데 베이스는 막 뚱뚱뚱 뭐 이렇게만 하잖아요. 맞아. 좀 심심하지 않아요? 좀 더 조금 살짝 딥하게 들어가면 베이스가 이제 그 그루브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루브로 지키려면 제가 흥분을 하면 안 됩니다. 신나면은 그게 뭉개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보컬 형들이 와서 오늘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니까 저는 제 본분을 위해서 만약에 제가 베이스를 했으면 난 카메라 잡히려고 계속 보컬 옆쪽으로 조금씩 걸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 그렇게 아니에요? 해요. 춤추실 때? 네, 전 춤출 때 그렇게 해요. 저는 카메라 리허설 할 때 계속 보고 오케이 잡힌다 그러면은 일부러 조금씩 가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서 누가 앞에서 춤추잖아요.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 길이면 가다가 이렇게 한번 봐요. 좀 다르네. 역시 그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이 엠플라잉의 음악들 그리고 이 팀워크가 무대에서 좀 돋보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엠플라잉도 데뷔한 지가 좀 됐죠? 이제 이거 나갈 때쯤이면 네. 1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FNC의 새로운 밴드 그룹이라고 소개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 차. 네. 이 10주년 기념 앨범이 되는 건가요? 10주년 네. 기념 두 번째 정규 앨범이 나옵니다. 와, 드디어. 네. 살짝 스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막 입이 안 떨어지네. 어디까지 말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야. 그런 거 느낌으로 살짝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정말 10년 동안 네. 엠플라잉 앨범 중에 네.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장르의 곡이에요. 새롭다고. 근데 진짜 지금껏 앨범 준비하면서 이 곡 작업과 뭐 진행 과정과 뭘 하는 찍고 뭘 한 다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어요. 다 막 엎어졌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막 다시 녹음했다가 그래서 다들 정말 잘 들려나 보다 하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해요. 엄청 공감합니다. 무척 공감해요. 녹음할 때 조금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타이틀곡 녹음만 네. 16시간 정도 했어요. 그 전문 용어로 그래요. 우리가 가수들이 한 타임 녹음하면 4시간을 한 타임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그러면은 4타임 정도를. 네. 와 대박입니다. 그만큼 네. 정말 잘하고 싶었다. 그렇죠. 욕심이 났다. 네. 자 어느덧 10년 차입니다. 10주년 동안 수많은 곡들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팬들도 나는 이 노래가 최고기야라고 하는 팬들이 있는데 네. 두 분이 생각하는 엠플라잉의 최애곡 한 곡이 힘드니까 한 분 한 분씩 네. 베스트 3, 3, 2, 1 이렇게 좀 뽑아주세요. 3? 네. 3도 너무 적은데. 너무 적어요? 그럼 3로 해보겠습니다. 3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위 3위는 저희 앨범 중에 그 밤이란 노래가 있어요. 그 밤. 네. 요즘 같은 밤에 들으면 더 좋겠다, 그렇죠? 네. 그 밤이란 노래가 굉장히 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곡을 이제 하면서 상상했던 분위기가 딱 곡이 나오고 나서 딱 들어맞으면서 우리 팬들한테 딱 들려줬을 때 느낌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삼 3위 근데 저는 기준을 좀 다르게 잡아볼까라고 생각을 예, 좋아요. 예. 이제 연주적으로 연주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컬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음. 연주자가 다 좋아하는 곡이 다를 수 있어요. 예. 저는 제가 플레이하기에 좋은 곡 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라는 곡이 네가 내 마음에 자리 이게 잡았다. 저 군생활 할 때 나왔던 곡인데 시원한 바람처럼 내게 불어와 네가 내 맘에 자리 잡았다. 베이스 리듬이랑 이 보컬의 어떤 그 멜로디가 예. 제가 리듬을 타면서 할 수 없는 곡들이 몇 곡이 있어요. 그쵸.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살짝만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호.
어느 날 기적처럼 스며들었다 메말랐던 내 삶의 의미가 됐다 시원한 바람처럼 내게 불어와 네가 내 맘에 자리 잡았다. 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와, 너무 멋있다. 여기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뭐 괜찮아요? 아 예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계속 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당연하죠. 불편하시면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가능합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예.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 2위. 2위가 네. 저는 공동 2위인데 네. 플래시백이라는 노래와 스탠바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스탠바이미. 네. 네. 공통적으로 네. 이 곡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저는 너무 좋아서 플래시백이라는 곡을 제가 이제 코로나 시절 때 이제 썼는데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나의 도파민이었던 팬들이랑 함께한 이 히스토리랑 공연들이 자꾸만 좀 취소가 되고 없어지죠. 예, 회상되니까 아 지금도 막 이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맞아, 맞아. 좀 너무 우리 좋았던 추억들 과거만 자꾸 회상하게 되고 네. 나는 이런 마음도 들었다 이런 좀 포괄적인 마음들을 담은 노래가 이제 플래시백이고 네. 스탠바이미가 브라더후드라는 일본 정규 앨범이 있어요. 네. 그게 정말 멤버들의 정말 브라더후드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느낌들을 많이 담은 앨범인데 거기에 이제 타이틀곡이 스탠바이미인데 딱 저 때 많이 신인이기도 했고 많이 좀 절박하기도 했고 네. 그 시기에 팬들이랑 함께 불렀던 추억들이 자꾸 생각나서 Stand by me. Nobody knows the future. 내 멋짐으로 we stand. 말아놓은 너의 표정에 두 곡 다 부탁하기엔 제가 좀 명치가 없는 것 같아서 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오 그러면 네. 플래시백 플래시백. 네. 어느 날 내게 주었던 그 사랑 얘기는 다시는 잊을 수 없는 큰 설렘이었어 고마워 전하고 싶은 내 말의 의미가 놓쳐버린 진심인걸 알았죠. 이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자, 동성 씨. 저도 플래시백이었는데 네. 하나 더 생각했던 거는 저는 파란 배경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넣은 곡인데 네. 그 이제 저희 코로나 시기 때 네. 실내에만 있었잖아요. 답답했죠. 네, 그래서 모니터에다가 하늘이랑 바다 사진 띄워놓고서는 썼던 곡이었거든요. 오. 그냥 어디든 가고 싶은데 이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차량을 타고 이동하니까 예. 차 타고 가면서 들을 만한 노래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그 곡을 이제 형들이 이제 가이드를 듣고 괜찮다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만들게 됐던 곡이었거든요. 느낌 alright. 파란색 배경이면 어디든 너와 나 동성 씨가 굉장히 그 감성이 있네요. 아 감성이 그때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잠깐 나왔어요?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잠깐 나왔다가 쏙 파란 들어왔어요. 배경으로 해서 나가고 싶다라는 걸 되게 만족을. 네 그렇게 네. 해서 했습니다. 파란 배경 혹시 이거 가능합니까? 패스? 아니 동성 씨 버전으로 살짝 부탁드려요. 동성이가 거기 네. 파트가 있어요. 아 그래 그것도 살짝만. 네. 파란색 파란색 배경에서 떠있는 너와 나 바람 타고 흐르는 구름들 같이 아무도 모르게 높이 멀리 날아가고픈 대로 와, 그 감정이 느껴진다. 진짜 날아가고 싶었잖아요 그날. 네, 그냥 구름이 되고 싶었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만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승 씨 대망의 1위는 어떤 곡인가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저 공동 1위인데 공동 1위. 첫 번째 1위는 첫 번째 1위는 앞으로 나올 만년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그게 타이틀인데 네. 빨리 네. 팬들한테 불러주고 싶어요.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거는 이제 아직 비공개니까.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봄이 부시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봄이 부시기. 네. 서로를 비웃자니 내가 널 위로해줄 테니 눈은 웃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는 감동 같은 게 있잖아요. 벅차오르는 네. 감동. 아 맞아요. 그런 예. 것이 정말 저한테 가장 많이 느껴지는 곡이고 그러니까 제가 어딜 지나가다가 문구를 봤는데 꽃이 피고
날이 좋아서 봄이 아니라 너를 만나서 봄이었다. 이런 글 그런 기억이 느낌인 있거든요. 거죠. 예. 이거네. 영원히 봄이 부시게. 자, 동성 씨 1위는 어떤 곡인가요? 저도 만년설은 포함되어 있고요. 포함되어 있고요. 부동의 1위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선셋이라는 선셋. 곡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입술 향해서 입술 내 손을 잡고 변화되지. 그 이제 공연하게 되면 이제 좀 텐션이 오르는 네. 뭔가 흥을 돋궈주는 곡이고 연주할 때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곡을 할 때 저희끼리 또 군무하는 게 있어요. 밴드지만 나름 선배님께서 보시기엔 율동 정도인데 이제 그냥 악기 들고 이렇게 착착착. 예. 딱 이 정도 하는 그런 건데 저는 저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떤 맘이 지난 참 궁금해. 곡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우리 팬분들은 이제 10주년을 딱 기념하면서 곡을 네. 한번 다 리마인드 하시고 이제 새로운 곡 나왔을 때 그걸 또 들으면서 네. 그 10년의 감정을 확 쏟아주시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사실 이제 두 분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면서 팬들과 함께 공존해 가면서 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네. 엠플라잉이 어느덧 데뷔 10주년이 됐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정규 앨범 2집의 타이틀곡이 조만간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면 여러분들 앨범도 많이 또 사주시고 들어주시고 많이 팬사인회도 들어주시고. 많이 가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스트리밍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어떠셨나요? 앞으로 또 활동 계획도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이제 앞으로 나올 앨범들이랑 곧 할 콘서트 이미 했을지도 모르지만 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그거 외적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과 앞으로만 계속 달려나갈 거니까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80살까지 음악 하겠습니다 말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80살까지 할 거기 때문에 어, 이제 8분의 1이 온 완전 신인이고요. 애기네요. 네, 완전 애기, 갓난 애기고요. 도합 20년도 넘게 한 이 합이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고 누구보다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어떤 기분 상태에 오셔도 나갈 때는 행복하게 나가실 수 있게 공연장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자신감입니다. 네. 어떠세요, 동성 씨? 네, 일단 이렇게 오랜만에 외출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엠플라잉은 이제 어디 안 갑니다. 이제 다 갔다 왔기 때문에 맞네. 네, 이제 헤어질 일이 없고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앞으로 저희가 활동도 하고 앨범도 나오고 그 다음 것도 이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와,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아유. 지금 그것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라이브에서 이 회승이 형이 이제 서커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다들 이제 막 날아다니기 때문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엠플라잉은 이제 꽃길만 걸을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제 뭐 기다려야 될 시간도 없고 음악 들으면서 같이 응원하면서 행복한 시간 팬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궁금하거나 우리가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주제들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께 다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도 해야 됩니다. 안녕.